안녕하세요. EBS 연계 모든 작품 총정리에서 도전 의문을 담당한 한윤성 선생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작품은 제막매가라는 작품이에요. 제목부터 먼저 살펴볼 텐데, 이때 이 제라는 한자는 제사를 지내다 라고 할 때 쓰는 제고요. 막매는 죽은 누이를 뜻합니다. 결국 죽은 누이를 제사를 지내는 노래예요. 그럼 누이가 죽었습니다. 곧 혈육과의 사별이 이 작품의 기본적인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죽은 누이에 대한 슬픔인데, 작가인 월명사라는 사람은 스님이에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극복한다. 그럼 여기서의 종교는 당연히 불교가 되겠죠. 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줄 한 줄 확인을 해 볼 텐데요. 생사로는 여기 있음에 저희고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생사로라는 얘기는 삶과 죽음의 길이고, 삶과 죽음의 길이 여기에 있네요. 이 여기는 어딜까? 바로 이승이고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죽은 누이가 얼마 전까지 살았던 공간이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세상이에요. 나는 가난다. 말도 못단 이루고 가난 있고, 이때의 나는 간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이가 했음직할 말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나는 당연히 죽은 누이가 될 것이고, 이 죽은 누이가 나 이제 죽을 것 같아, 잘 있어, 이런 얘기도 못하고 갔어요. 결국 준비되지 못한 사별이기 때문에, 준비되지 못한 이별이기 때문에 얼마나 안타깝고 슬플까요? 됐습니까? 그래서 누이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이 첫 번째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이른 바람 굉장히 중요해요. 좀 별표 좀 쳐주시고요. 이른 바람은 누이가 요절했음을 암시합니다. 곧 젊은 나이에 누이가 간 거예요.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질 잎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잎이 떨어졌는데, 이 떨어진 잎은 죽은 누이를 상징해요. 그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릅니까? 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럼 떨어진 잎이 달려있던 이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이 한 가지는 당연히 같은 부모예요. 그렇다면 떨어진 잎은 죽은 누이예요. 그럼 아직까지 달려있는 잎은 누구를 뜻할까? 그렇지? 바로 화자를 뜻한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에 나고 같은 가지에 났는데 떨어진 잎이 있고 죽은 누이가 있고, 나는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울까. 가는 곳 근데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누이의 죽음에서 느끼는 인생 무상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마지막 낙구라고 하는데, 아으 미타 차례 맛볼 나는 돌을 닦아 기다리겠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아으라는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19채 향가의 특징이에요. 19채 향가는 낙구라고 하는데, 기, 서, 결에서 마지막 3단 구성에서 3단 구성을 낙구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낙구에 항상 감탄사가 드러나고, 이 감탄사가 시상을 집약하고 또는 감정을 집약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안타까움이 이 아으라는 말 속에 다 집약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아으 미타찰에 맛볼 나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미타찰은 뭘까? 그렇지, 저승이에요. 그래서 이 얘랑 미타찰이라는 공간은 서로 대비되는 공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미타찰에서 만나볼 나, 이때의 나는 당연히 시적 화자가 되겠죠. 결국 나는 지금 돌을 닦으면서 누이를 미타찰에서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는 결국 뭐야? 지금 슬프고 만날 수 없었지만 언젠가는 미타찰이라는 저승에서 또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서방 정토에서 만날 것이기 때문에 이 슬픔을 승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EBS가 주목한 수능 출제 포인트, 당연히 화자의 정서와 태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시면 될 거고, 제가 이미 다 설명을 한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 포인트는 잎의 상징적 의미예요. 한 가지는 우선 한 부모고, 한 부모 중에서 떨어진 잎은 화자, 그리고 떨어진 잎은 요절한 누이를 비유한 것이고, 그리고 붙어있는 잎은 당연히 화자가 되겠죠. 세 번째, 공간적 배경의 의미와 역할인데, 생사로 또는 예라고 하는 그 부분은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고, 그리고 화자가 누이를 안타깝지만 다시는 만날 수 없어요. 그럼 어디서 만나죠? 바로 미타찰이라는 공간에서 만날 것이다. 요 공간적인 대비도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위 작품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으래요. 첫 번째, 1번. 자연 현상에 빗대어 화자가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자, 여기도 좀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시라는 거는 모든 시는 다 그렇습니다. 상황에 대한 일정한 반응이고, 그때의 반응은 정서와 태도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상황이 없는 시들은 없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화자가 처한 상황을 드러낸다는 얘기는 거의 다 맞습니다. 그럼 뭐를 확인하면 돼? 자연생에 빗대는지 빗대 있지 않는지를 확인하면 되는데, 아까 우리 확인했죠? 이른 바람에 떨어진 잎이다 또는 한 가지다, 자연현상이잖아. 바람이 불어서 잎이 떨어진다. 그래서 자연현상에 빗대어 화자가 처한 상황, 누이의 죽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당연히 1번이 되겠네.
나머지 오답 간단하게 확인해 볼게요. 대조의 기법을 사용해 화자의 정서를 부각한다. 당연히 시는 정서를 드러내는 겁니다. 하지만 대조의 기법이 사용되지 않았고요. 영탄적 어조를 사용해 대상의 부재. 여기까지 맞아요. 영탄적 어조 뭐 이런 거 있었잖아. 아으 있었잖아. 거기서 대상의 부재란 얘기는 누이의 죽음이니까 누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재까지 맞지만 그러나 확신을 드러내는 시는 아니었고요. 자연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에서 교훈적 의미를 이끌어내지도 않습니다. 마지막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을 사용해서 시간적 배경이 없었는데 공간적 배경은 물론 있었겠지만 시간적 배경이 잘못됐기 때문에 시간적 배경이 없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오답이고요. 시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지도 않네요. 다음 문제 볼게요. 위 작품에 사용된 시어의 의미나 기능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새롭게 변경된 수능에서는 특히나 운문학에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요. 먼저 표현법과 그리고 시어의 상징적 의미 이런 것들은 반드시 출제가 되고 이번 책에도 요 두 가지 포인트를 잡아갖고 문제가 나왔는데 자 생사로는 화자와 누이를 갈라놓은 길로서 삶과 죽음의 세계를 상징한다. 예, 그렇죠. 두 번째 얘가 곧 미타찰이라는 생각은 누이의 죽음을 통해 깨달은 결과이다 라고 했는데 이 얘는 어디였어? 생사로 삶과 죽음이 있는 곧 이승이고요. 누이를 만날 수가 없는 공간이고요. 미타찰이라는 얘기는 누이를 만날 수 있는 저승이잖아요. 그렇지? 그럼 이 두 가지는 누이의 죽음을 통해 깨달은 결과가 아니라 서로 대비되는 공간이니까 2번이 잘못된 선택지네요. 답은 2번이죠. 세 번째, 한 가지에서 난 잎은 한 부모에서 태어난 형제를 비유한다. 그렇죠. 아은은 시상을 집약한다. 아까 말씀드렸고요. 돌을 닦으면 현세에 느끼는 화자의 슬픔을 승화시키는 방법이 된다. 왜? 돌을 닦아야지만 어디서? 미타찰에서 누이를 만날 수가 있으니까. 자, 제망매가라는 작품은 굉장히 좀 중요한 작품이고 만약에 향가에서 수능에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 제망매가 또는 창기파랑가가 출제될 확률이 높으니까 반드시 좀 알아두셔야 될 작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제망매가를 살펴봤고요. 자, 좀 최대한 짧고 핵심적인 내용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작품으로 우리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능 만점을 위해서 화이팅!